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계의 소식을 적나라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거기에 비평까지 얹어서 드리는 뷔페, 미디어 평론의 뷔페 같은 방송이 되길 원합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 지난 주간에 그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뭐 추후에 나온 진단이 있습니까? 아니 뭐 조직 검사 결과가 예. 어제 나왔는데요. 예. 저는 뭐 큰 문제가 있을까? 네. 아주 그냥 그 술 담배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제가 이제 아주 저는 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소에 또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네. 예. 뭐 여러모로 모범생적인 삶을 살아오신 우리 민동기 국장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네. 조금 뭐 자세하게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예. 좀 조심하시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술 담배도 안 하고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하고 제가 네. 얘기를 해본 결과 네. 이건 산재인 것 같다. 산재. 의사 얘기는 일단 음. 제가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담배 안 하고 네. 술도 정말 가끔씩 한두 잔 하거든요. 예. 그거를 빼고는 또 고기 같은 것도 제가 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 좋아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조윤호 기자. 그렇죠. 조윤호 기자부터 이제. 장을 한 5번, 6번은 갈았어야죠. 윤호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제 얘기를 좀 듣더니 예. 체질일 가능성도 있고. 체질. 체질 자체가 예.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랬을 때 예. 위나 예. 장 쪽으로도 이렇게 뭐 갈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이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추정만 할 뿐이고요. 다만 뭐 식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연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예. 그런 쪽하고는 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저도 참 이게 왜 제 몸에서 이런 덩이가 발견이 돼서. 예. 뭐 산재 얘기하셨는데 뭐 미디어 오늘이 뭐 대단히 그 부적합한 그런 노동 환경을 제공했을 리도 없고 또 신앙님 사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 말이죠. 네. 결국 국가가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한번 청구해 보시죠. 지금 뭐 개나 소나 우리 민 국장한테 그 소송을 걸고 있는데 네. 본인 맨날 소송만 당하면 안 됩니다. 맞소송을 하세요. 맞소송 한번 할까요? 예. 저 그런 식으로 정말 소송을 걸면 저도 네. 걸 상대와 예.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그 꽤 됩니다. 댓글에 그 무수하게 널린 예. 수익 모델. 장난 아닙니다. 예. 아니고. 예. 다음 먼저 우리 검찰의 힘을 믿어가지고 검찰이 또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그게 뭐 일반 국민의 명예훼손을 다루는 것 같진 않지만 네. 여하간 그렇다고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 요것만 골라서 엿을 주겠다. 뭐 그렇게 표방할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 한번 또 이렇게 특혜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민 국장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심각히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배상 판결 나봐요. 그렇죠. 그 용종이 싹 사라질 수도 있다. 그나저나 정말 네. 또 방송에서 또 제 몸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거를 네. 또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예. 우리 또 국민TV 조합원 한 분께서 예. 저 멀리서 예. 사무실로 예. 로얄 제리를 비롯해가지고 로얄 제리. 이런 거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네.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민 국장님은 예전 같으면은 뭐 독립투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우리 조합원분들이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 좋은 게 이겁니다. 저 예. 정말 협동조합의 매력에 네.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 국장님이 그 몸이 썩 좋지 않다 이 소식에 그렇게 슬퍼하시고 같이 네. 아파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저는 어떤 한 분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속 썩을 일도 없을 것 같고 네. 어만사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하시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을 오늘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녹음 구성 들어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마이크 든 사람도 분명 아닙니다. 송만기 새누리당 소속 양평군 의원.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돈을 안 줬다면 몰라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받은 자들이 이게 할 짓인가 이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해 유가족들을 비난하더니 세월호 유족은 엄청난 시체 장사꾼들이라고 비난. 그 송만기가 2012년 양평군 의원 재보선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했던 연설. 송만기는 제도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송만기가 제도권에 들어가야 우리 부자 됩니다. 놀랄만한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고, 이 송만기가 남들이 저한테 똑똑하다고 하는데 전 똑똑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송만기는 지역사회의 폐쇄성이 이 송만기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군의원만 되어 보십시오. 양평이 변합니다. 우리 마트에 손님이 줄줄줄 꽉 찹니다. 이런 군의원을 꼭 뽑아주셔야 우리 부자 됩니다. 제가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과연 그런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러분,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국모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앞에 영부인들은 다 2대 나왔어요. 이호 여사 2대. OS 2대. 밑에서 누군가 권양숙 여사에 대해 여사하지 말라. 권양숙이 왜 여사인가? 이러는 사람이 있었으니. 뭐야? 여자 아니라고? 그래 맞아. 이래. 아이고. 맞아. 박수! 제가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이번엔 2009년 9월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직후 4대강 사업 찬성 집회에 나선 헛소리를 절대 안 하는 송만기. 송만기라는 가수 겸 방송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2조 30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다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 노동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야권이나 이 좌파들은 무조건 이 돈이 왜 잘못 써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저 노무현이나 김대중처럼 저 도둑질해가지고 북한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천억을 어떻게 북한에 갖다 줘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김대중이라는 나쁜 5천억이라는 돈을 북한에 줄 리가 없습니다. 500억을 줬으면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영학 석사입니다. 저는 가수에서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에서 경영학,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이고 육군 장교로 학사 장교로 전방에서 소대장을 했고 미국에서 한 10년 살고 세계를 30개국 이상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김대중이가 북한에 준 5천억이라는 돈은 북한과 우리의 경제적인 차이는 20배 차이, 화폐가 아주 많이 가져도 20배 정도 차이예요. 그거 북한에 줄 리가 없어요. 영수증도 없잖아요. 그럼
죽었는데 무슨 게 국장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는 그 노무현 같은 어떤 놈입니까? 노무현 어떤 놈이야? 아니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살을 이건 우리 자식들한테 유생들한테 뭘 보여줍니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남들이 저한테 똑똑하다고 하는데 송만기는 제도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송만기가 제도권에 들어가야 우리 부자 됩니다. 송만기는 결국 새누리당 후보로 양평군 의원이 되고 끝내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양평 군민은 부자 될 일만 남은 듯. 네, 이 양평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어요. 메시아가 경기도 양평에 임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송만기 양평군 의원이 이 세월호 유족들을 상대로 시체 장사한다. 이런 막말. 그렇죠. 네. 정말 패륜적 발언 아닙니까?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그러고 끝났어요. 새누리당 소속 양평군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 이걸로 끝나. 이 송만기 씨가 2004년에 권양숙 여사를 향해서 XXX라고 말을 했고 앞서 들으신 대로 지금까지 영부인들은 다 이대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를 국모라 할 수 있느냐. 무슨 영부인을 국모라고 보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겠지만은 유럽에서 이런 발언했으면은요 바로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죠. 네. 이런 차별성 발언을 하는 그럼요. 순간 하여간 이런 그 송만기 씨 이런 송만기 씨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 송만기 씨를 잘 압니다. 아니 어떻게 잘 아세요? 송만기 씨는 잘 모르겠죠. 언론을 통해서나 저를 접했을 텐데 송만기 씨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 제 증언을 모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1998년에 KFM 경기방송이라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이 경기방송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떴다 송만기. 야, 이분 정말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 송만기 씨는 말이죠. 이 떴다 송만기 이 진행을 상당히 그 자랑스러운 자신의 이력으로 삼고 그게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냥 뭐 송만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송이에요.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박철의 2시 탈출 그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뭐 그런 포맷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냥 뭐 아무나 막 부르고요. 아무 노래나 틀고 뭐 송만기 씨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송만기 씨는 참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습니다. 자, 송만기 씨 자신의 그 이력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경기방송 FM 99.9 떴다 송만기 2시간 생방송의 작가, 콘솔 엔지니어, DJ 등 1인 3역으로 IMF 시절 대한민국 28개 광고 최고 기록으로 인기 DJ 활동.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프로그램에 광고가 28개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뭐 이 지상파 방송의 그 광고 그 맥락을 아는 분들은 아니 경기 방송이 무슨 KBS, MBC, SBS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이 방송에서 떴다 송만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다 광고를 하겠느냐. 바로 이런 반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뭐 하여간 근데 당시에 그 시간대 방송이 뜨거웠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아주 방송위원회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송 중에 전임 대통령은 다 대한항공을 탔는데 어떻게 DJ는 아시아나항공을 탑니까? 아시아나항공은 호남 기업이라서 그래서 그걸 타는 거냐.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송만기 씨하고 담당 PD가 방송위원회에 불려가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98년 5월 12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해야 했는데 그 마약값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하나 사서 하시죠. 방송에서 이런 얘기 방송에서? 예.
야, 이건 엄청나게 세게 징계를 맞을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 그 황봉알 노숙자 씨라고 아시죠? 김구라 씨하고 같이 방송했던 황봉알 씨하고 노숙자 씨가 그 국군 방송 나가서 말이죠. 네. 뭐 군인의 사연을 뭐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답장해 주는 건데 너스레 농담으로 네. 그 저기 군 생활이 힘들면은 월북하라고. 국군 방송에서. 국군 방송에서. 예. 그런데 그 다행히 그게 녹음이었고 다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야, 뭐 그러니까 생방에서 그랬으면 정말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근데 이거는 라이브로 나갔단 말이에요. 아, 그건 진짜 큰 사건이에요. 마약값이 그것도. 내렸다는데 그럼. 하나 사서 하시죠. 이건 정말 철퇴를 맞은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98년 9월 12일 방송분. 이땐 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건 아주 굉장히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취자에 대한 사과, 연출자 징계, 그리고 출연 정지 3개월 명령.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한 징계네. 사건에 거의 뭐, 3 스트라이크를 날린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데 그래요? 예. 어떤 사연을 소개하던 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된 어린이가 있었는데, 네. 이 어린이의 그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뭐 취지. 방송에서 이런 네. 어린이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말로 하면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네. 응? 뭐가 이렇게 발동이 걸렸는지 이 어린이를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더니 제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다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래놓고는 자기 계좌번호를 방송에서 불러주고 거기다 돈을 보내라고 방송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 계좌. 자기 계좌로.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지각 있는 청취자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불법 모금을 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방송에서 아까 그 고춧가루 뿌린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 정말 밉네요. 그분은 사회생활하는데 문제 있죠? 이런 말을 해가지고 청취자에 대한 사과, 연출자 징계, 그리고 출연 정지 3개월을 먹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사안이면 예. 방송계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퇴출됐어요. 나 진짜. 사실 그 모금 부분은 네. 담당 PD도 모르게 이 양반이 그냥 아니, 방송에서 질러댄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담당 PD가 그 상황에서 완전 시겁했겠다, 진짜. 그치, 이 상황에서는 뭐 바로 그냥 그 마이크를 내려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 마이크를 내리면 이건 뭐 사고고. 내가 이 송만기 씨가 너무 자기 멋대로 방송을 해가지고 그 경기방송 PD 한 분 얘기로는 네. 하도 제어가 안 되고 말을 안 들어서 PD들이 송만기 씨가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에워싸고 당신 방송 그만하라고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나름 끈이 있었나 봐요. 네? 끈이 있었나 아니 봐.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요? 예, 이제 음악 담당 PD가 네. 그 지역의 가수였던 송만기 씨를 알고 아. 그 지역 라디오 방송이니까 그 지역 가수를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했던지 하여튼 PD가 데리고 왔대요. 그 취지는 좋네 또. 나름 취지는 좋았는데. 근데 우리 송만기 형님이 아주 이런 방송사에 아주 기리남을 야 진짜 재밌네요. 예. 이런 우리 송만기 형님이었습니다. 예. 그랬던 분께서. 예. 참. 지금은 새누리당 소속의 아유. 양평군 의원으로서 굉장히 출세를 하셨네요. 양평의 중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평에 있는 마트에 손님들이 꽉꽉 차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국민라디오에 사실 그 법외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규제받는 것도 없고 감독받는 것도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 마약 값이 떨어졌으니까 마약 하나 사서 하시죠.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 지상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런 우리 송만기 형님의 일화들, 이런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재밌군요. 떴다 송만기 프로그램 이름부터 송만기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갑자기 이름을 저희 우리 사무국 직원 중에 전승배 씨라고 있거든. 네. 전승배를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떴다 전승배 하면은 그러면 전승배가 누구야? 막 이렇게 그렇죠. 궁금증 막 유발하고. 카피는 정말 대단하네요. 카피는 떴다 뜨악했던 우리 송만기 씨 이야기 잠깐 앞에 서두에서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이분이 지금 제도권 안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네. 하여간 이 막말을 해대는 이런 걸로 봐서는 이분이 살아있구나. 근데 과거의 발언이긴 한데요. 네. 정말 말씀을 너무 막 하셨네. 막해. 이건 진짜 다시 들어도 이거는 김용민 PD 예전에 막말은 정말. 아니 내 막말은 기본적으로 강자를 향한 거였어요. 그렇죠. 세계 초대 강자인 미국, 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대한 그런 비난이었지. 내가 언제 무슨 세월호 유족분들이나 우리 사회 약자들 덜어는 그런 얘기도 합디다. 그 노인 비하 발언을 했다고. 이게 뭐냐면은 노인 비하 발언. 이게 뭐냐면은 그 시청 앞에 모이는 시국 집회에 동원되는 어르신들 그냥 집에서 쉬시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청역 그 에스컬레이터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지하철로 이동하실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내가 무슨 방송 TV 토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너스레로 한마디 한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던 거 아니에요. 좋아!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고 노인비하 발언이라면 내가 수용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약자 중에 약자고 이미 자식을 잃어가지고 마음에 비수가 꽂힌 이런 분들을 향해서 시체 장사한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이런 분들이 제도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처럼 인터넷에서 이렇게 떴다 송만기라든 뭐하든 해야지. 뭐야 도대체 이게. 이 송만기 씨가 그런 분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거 어디 가서 얘기 못 듣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송만기 씨를 잘 아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국입니다. 제가 불교 방송을 그만두고 한 2년 만에 다시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통방송이 남산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오늘 오는 길 남대문 시장을 거쳐서 명동을 거쳐서 왔는데요. 새벽 5시, 6시 남산, 남대문, 명동 불들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 시장 같은 방송 만들고 싶어요. 시장처럼 좀 왁자지껄하고 소란도 떨고 서로 좀 깎아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좀 덤도 좀 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할 소리 다 하고, 그런데 그런저런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생동감 있는, 24시간 눈 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교통방송이 말이죠. 네. 어떻게 우리 성국이 형님을 모셨네요, 보니까. 모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난주, 이번 주군요. 예. 언론계 정통한 한 관계자로부터 내용을 제보를 받고, 언론계 정통한 한 관계자분이 요 근처에 계십니다. 김모 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일단 고성국 박사의 기용. 저는 그게 TBS의 판단이라면 존중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민 국장께서 말씀하시죠. 존중해 줄 수 있는데 저는 그 결정은 존중해 줄 수 있지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미디어오늘 취재 기자에게 TBS 담당 제작진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TBS가 야권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했다. 그래서
원래는 여권이어야 하는데 아니. 야권이라는 인식을 줘서 안 된다? 그 뒤 발언이 더 웃깁니다. 예. 이철이 이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예. 현재 TBS 저녁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녁길 이철입니다. 뭐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생방송 퇴근길. 예. 어쨌든 이 이철이 소장이 이 야권 성향이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예. 그런 인식 때문에 고성국 박사를 기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정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아침은 보수, 저녁은 진보. 아니 제 얘기가 그건데. 뭔 그런 말이 다 있어. 뭔 그런 말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녁은 그럼 야권, 오전은 뭐 여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장난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이철이 형님이 언제 진보를 표방했습니까? 물론 이제 뭐 무슨 토론회나 이런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야권 쪽, 진보 쪽 이렇게 인사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본인이 뭐 무슨 명찰에다가 나는 진보 논객 이철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지도 않고요. 예. 이철이 소장이 진행하고 있는 현재 TBS에서 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라면 예. 과연 그 프로그램이 예. 야권 성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절대 안 그럽니다. 예. 이철이 소장이 예. 패널로 나가서 네. 얘기하는 거하고요. 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제작진이 네. 도대체 밖에서 예. 혹은 내부에서 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식의 판단을 해서 고성구 박사를 기용했다? 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용한 거는 존중을 해주겠지만 이런 연유로 기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예, 납득을. 네. 납득을 못 하겠어요. 고성국 박사가 어떤 분인지를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적으로 예. 이분은 네. KBS에서 네. 까인 분입니다. KBS에서 까인 분입니다. KBS에서 까였어요.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올해 3월입니다. 예. KBS... 3월이면은 우리 그 형님이 사장할 때 아니에요. 우리 환영이 형님이 예. KBS를 딱 진두 지휘하고 계실 때죠. 예. 이때 이분이 시사 프로그램 열린 아침을 열린 아침이 아니고요. 예. 이분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KBS 쪽에서 예. 기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네. 제작진이 올린 그런 게 아니라 예. 한마디로 위에서 예. 탑다운 방식으로 한마디로 낙하산으로 꽂으려고 한번 했었죠. 예. 그래서 한번 논란이 제기됐는데 네. KBS PD들은 물론이고 네. KBS 새노조, 네. KBS 노조 양쪽으로부터 심지어 구노조까지 어허. 이건 친박 평론가는 KBS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 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예. 제가 그 당시 KBS 본부 성명서 가운데 일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 씨가 정치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보여줬던 친박 성향의 발언과 행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방송의 중심에서 공정성과 균형 감각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할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MC가 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얘기는요, 저는 TBS도 마찬가지입니다. TBS도요, KBS와 같은 공영방송은 아닙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공영이지 그것도. 공영입니다. 공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진행자로서는 상당히 결격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패널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밝히는 뭐 그런 어떤 연사로서 그 경향성이 있는 연사로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든지 견해를 묻는다든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고정 패널로 고성국 박사를 교통방송에서 기용을 했다. 이제 뭐라고 안 합니다. 보수 쪽, 진보 쪽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기용을 했다면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누차 이 자리에서 김용인 PD와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행자는 다릅니다. 진행자는. TBS 제작진의 해명을 저는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TBS 스스로를 굉장히 좀 우습게 만드는 결과예요. 그렇죠. 쥐들이 그동안
야당 연사 썼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완전 TBS를 바보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기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 야당 연사를 썼으니까 우리가 여당 연사도 쓰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성경화 대표를 예전부터 좀 알거든요. 예. 우리 경환이 형님한테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에이, 미디어늘에서 한번 깠거든요. 예. 한번 미디어 토크 방송하고 난 뒤에 제가 조용히 한번 도대체 내막이 뭐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경환 대표께서 뭐 고성국을 쓰라. 아니 절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관여를 않습니다. 안 합니다. 예.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어떤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위임 받았으면은 좀 지각 있게 캐스팅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제작진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죠. 뭐 그런 식이면은 도대체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차라리 아나운서가 그 진행을 한다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 앞선 진행자가 송정혜 아나운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들었거든요. 그분 진행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TBS가 저는 발굴한 그런 어떤 그런 인사라고 보는데 이분을 밀어내고 이 고성국 박사를 기용한 것은 더더욱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이 그 교통방송 안에서 고성국 씨를 이렇게 MC로 발탁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교통방송은 서울시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장이 사실상 뭐 전권을 쥐다시피 한 매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통방송의 그동안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떤 그 정치인 인터뷰할 때 보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가리지 않고 균형 있게 섭외를 해서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박원순 서울시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 어떤 비판적인 패널을 데려다 놓고 까는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들었고요. 그 정도로 나름 TBS에 대한 지금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청취자분들이. 그런데 이번 기용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 교통방송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 때 오 시장이 그 물청소를 지도하셨다. 이게 첫 번째 뉴스였던 그런 오욕의 역사를 가진 교통방송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 저도 TBS 고정 패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모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뉴스라든가 이런 걸 가끔 듣는데 정말 그건 좀 심각하더군요. 뉴스라든가. TBS가 그때 보도했던 뉴스는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때 상당히 좀 심각했습니다. 문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 때에 교통방송이 장악당했고요. 뭐 저 때는 또 안 그랬습니까? 이명박 때. 이명박 서울시장 때는 더 심각했죠. 방송이 그렇게 해서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유화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도 할 텐데 KBS에서 본인 카드를 갖다가 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야당 색깔인 것 같아가지고 염려가 돼서 여당색이 너무나 뚜렷한 성국이 형 데려다가 MC를 쓴다? 저는 그런 수세적인 입장이 밖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우린 전혀 문제 없다. 우리 방송에서 뭐 편파적이라고 한 증거를 대라. 이렇게 반박을 해야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야당 방송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고성국 박사를 기용을 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사실 TBS를 이렇게 시민들이 갖게 된 것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명박 오세훈 시절 완전히 이명박 오세훈의 개인 방송이 돼버렸던 교통방송이 박원순 시장 때에 이르러서 시민들에게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간 거죠 지금. 그렇죠. 박원순 띄워주는 그런 방송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개인 방송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그간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은 균형 있게 다루려고 꽤 애를 썼고요.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모든 노력을 일거에 다 증발을 시켜버리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무위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지상파 방송, 범내 방송 안에서 그나마 좀
들을만하고 그나마 좀 믿을만한 매체가 하나 생겼다 하는 마음에서 교통방송을 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당신들이 지금까지 편향적인 방송을 들으셨어. 뭐 한마디로 다 빅엿을 먹여준 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씩. 아니 그 TBS가 인정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그 제작진이 누구예요, 도대체? 저도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예. 고성국 박사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예. 저희 취재 기자가 또 연락을 했거든요. 예. 고성국 박사가 사실상 예. 취재를 거부를 했는데 네. 전화 끊기 전에 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난 3월 네. KBS에서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남긴 채 전화를 조용히 끊으셨다는. 정말 알지 못하는 걸까요? 고성국 형님이 저 무슨 SNS 같은 거 안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을 안 하시는 게 맞다면 모를 수도 있겠네. 아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 어마어마하게 여의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절대 모를 리가 없죠. 예. 참 우리 성국이 형님 많은 걸 잃으셨어요. 많이 잃었죠. 많은 걸 잃었습니다. 옛날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실 때 제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예. 뭐 예측도 맞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적 지향점을 갖지 않았을 때는 참 예리한 예측, 논리적 분석이 있었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 친박의 어떤 그 성향을 띄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계속 틀리고요. 네.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코치 아닌 코치를 그동안 해왔죠. 지금 보니까 동생분이 정치기획사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네. 더 길게 얘기하면은 그 양반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렇죠. 될 수 있고 명예훼손은 그렇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는 하여튼 제작진이 이런 입장을 가졌다면 과연 그 고성국 박사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균형 감각. 그렇지. 이런 게 과연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성국형도 엿을 먹인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당신은 친박이니까 우리가 불렀다.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권 성향이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이고, 참 아주 상식 밖에 그런 제작자가 지금 그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실망입니다. TBS. 참 기대를 했었는데. 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조능희 PD님 1987년 MBC에 입사하셨습니다. 2008년 긴급 취재 미국산 수국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감형 이후에 이 방송으로 인해서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죠. 4년여간 긴 소송 후에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능희 PD님 정직 3개월의 징계 받으셨습니다. 저를 이제 쉬게 해준다고 그래서 쉬는 중입니다. 저는 일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일산의 사회공헌실이라는 MBC가 사회공헌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렇게 찾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하고 싶은데 사회공헌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산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 MBC의 조능희 PD, PD 수첩. 예전에 그 광우병 그걸 직접 연출을 했었죠. 제작을 하셨고. 조능희 PD가 체포가 됐다고 하는군요.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저는. 아니, 체포가 된다는 거는, 물론 이제 48시간인가요? 그렇죠. 48시간. 48시간 있다가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48시간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 더 붙잡아 두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48시간 묶여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굳은 꼴을 다당하시네요, 보니까. 아니 근데 국가정보원이 보수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 청탁을 했다.
이걸 경향신문이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를 링크하면서 자기 의견을 조금 남겼죠. 제시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제 리트윗을 하면서 네. 자기 의견을 조금 이게 첨부를 한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뉴데일리가 예. 조능희 PD를 비롯해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를 했어요. 예.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조능희 PD한테 이제 좀 와서 조사를 받아라. 출두를 해라 경찰서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출석을 해라. 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를 할 때 예. 사실 뭐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MBC로부터 조능희 PD가 두 차례 이제 정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복잡할 때였어요. 예. 그런데다가 예. 경찰이 지난 3월 18일 또 전화로 출두 요구를 했는데 예. 이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 예. 체포를 당했습니다. 예. 체포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포를 한 남대문 경찰서 조광현 수사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급하게 체포를 하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 이 조능희 PD는 광우병 보도를 한 PD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일반 민원 사건이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연락이 됐고 그 뒤에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출두를 해서 이제 조사를 했으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사안인데 조사에 지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체포를 했다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현직 방송사 PD를 이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 사건도 사실상? 그렇죠. 예, 이 명예훼손 고소건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네. 이런 케이스가 예전에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네요. 예. 요즘 하여튼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런 건들이 예. 아주 범람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좌익 교수가 거의 뭐 좌익 교수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그렇죠. 이른바 진보 쪽의 그 명망가들 이런 분들을 맹비난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망치 부인 그렇죠. 이경선 씨의 네. 딸 네. 미성년자 아닙니까? 완전히 그 비난은 정말 그 성적으로 이거 진짜 입에 담을 수가 없죠.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발언들 언어 성폭력 아닙니까 이것도. 이건 언어 성폭력도 도가 있는 지금 건데요.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기소도. 그렇죠. 저는 너무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정권의 대척점에 선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 각하에 대한 모독은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과 검찰이 이런 건 때문에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명예훼손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이게 지금 현직에 있는 방송사 PD를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큼 이게 긴급한 사안인지 저는 그런 의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뉴데일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뉴데일리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걸 하면 되는데 과연 경찰이 이 정도로 긴급하게 체포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는 여전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뉴데일리가 지금 자기 회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데일리가 말이죠. 박원순의 서울시에서 국민TV의 사업비 무려 80%를 지원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지금은 수정한 것 같은데. 그런 기사를 뉴데일리가 내보낸 적이 있어요? 기사의 형식은 아니고요. 오윤환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인데 뭐 서울시의 협동조합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TV도 80% 정도의 그 사업비를 서울시가 지원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예요. 아니 그 나름 근거를 제시를 해. 근거가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단 1원도 받은 바 없습니다. 받을 리가 있습니까? 80% 지원 받으면 참 좋겠다.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좋겠어. 그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뉴데일리가 아무나 대고 이렇게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남발하고요. 그 당시 그 원문을 보면 말이죠. 네. 막말돼지 김용민의 국민 TV도 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명예훼손? 무슨 명예훼손을 뉴데일리가 말할 자격이 있나? 아우 지금 그거는 진짜 명예훼손인데 제가 네. 보니까. 이 뉴데일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다? 아니 그러면은 뉴데일리가 더 유력지입니까? MBC가 더 유력 매체입니까? 그런데 MBC PD를 이 보수 인터넷 신문이 말하자면은 고소를 한 건데 네. 뭐 즉각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를 했다? 뭐 욕은 많이 먹겠지만은 욕은 뭐 욕대로 하라고 하고 네. 뭐 그 외에 부수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면 MBC PD고 뭐고 간에 하여간 국물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그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예. 사안 자체도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 네. 굳이 현직 방송사 PD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요즘 행태를 보면 예. 많이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도 네. 그 차렷 열중샷 자세가 돼버렸다고 보는데 그렇죠. 최동욱 이펙트라고 네. 봅니다. 까불면 네. 끝난다. 정권 우리 뭐 3, 4년이면 끝나지.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한테 치명타 받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아웃이야.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예. 이런 거에 기가 죽는다면은 뭐 그 사람은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맞서고 뭐 이렇게 싸우는 이런 담력을 가져야 사실은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더 이상 퇴행되지 않도록 네. 지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조능희 PD 뭐 체포가 됐으니까 뭐 금방 풀려날 것 같고요. 뭐 구속영장이 촉구될 사안 같지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근데 트윗 글 내용을 보면은 네. 뭐뭐라면 이런 가정 if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뉴데일리한테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면 애초에 보도를 한 경향신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그 기사를 쓴 경향신문 기자가 체포됐다.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런 기사를 링크하면서 거기에 자기 코멘트를 덧붙이는 거. 그것도 가정법을 쓴 그런 코멘트인데 이걸 갖고 뭐 명예훼손을 했다. 조사를 안 받았으니까 부득이 체포할 수밖에 없다. 아니 트윗에 올린 글이 뭐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능희 PD가 뭐 MBC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긴 해도 어디 도망갈 뿐입니까? 전혀 도망갈 뿐도 아니고요. 예. 이 사안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체포를 할 만큼 예. 긴급합니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애비나 딸이나 해가지고 또 고소를 당했어요. 고발을 네. 당했어요. 네. 저 주옥순이라고 네. 엄마 부대 예. 이쪽 그 양반이 저를 고소했더만요. 고발했더만요. 네네. 그래서 수원지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저기 조사받아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했죠. 네.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냐. 검사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죠. 검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 연락 없어요? 소식이 없어, 소식이. 그래요? 어떻게 된 거지? 올 초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예. 뭐 소식이 없어. 뭐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느 시점쯤 가면은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식이면 뭐 나오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가니까. 네. 저는 이거거든요. 시시비비 옳고 그름 이거 법원 가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정치 검찰에게는 난 단 1초도 대해줄 수 없을 뿐더러 뭐 잡아간들 뭐 나는 묵비권 행사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나를 안 잡으려는 건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체포가 되면은 이 정치 검찰의 그런 그 폭거에
분개할 그런 시민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 국민 TV가 그렇죠. 또 부각이 되고 당연히 또 미디어오늘을 비롯해서 예. 이런 매체들이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테고. 도리어 김용민이한테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체포를 안 하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요즘 해보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민 PD가 만약에 체포가 되잖아요. 네. 국민 TV 조합원 수가 예. 늘어날 겁니다. 아. 그런 거라면 난 저 교도소 가도 좋겠어요. 그런 일만 있다면은. 네. 야, 이거 조합원 수 늘리기 위해서 김용민 PD를 체포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극약 처방이라도 저는 수용할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검사님들 지금 우리 조합원 수가 요즘에 뭐 지금 다른 진보 대한 언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죠. 이제 어려워요. 네. 왜냐면 이게 저거하고 연동됩니다 보니까 야권이 죽수면요. 맞아요. 진보 대한 언론들도 뭐 진보 대한 언론이 뭘 잘못한 것도 없어도 그 완전히 침체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거죠.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덤으로 이제 피해를 봅니다. 덤으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 새누리당이 하자는 대로 해왔잖아요, 야당이. 그렇죠. 예. 뭐 강경파들은 있었지만 강경파들이 뭐 그냥 목소리만 냈다 뿐이지 액션 취한 게 뭐가 있고. 네. 뭐 그들이 여권에 실체적 위협이 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지. 네. 그래서 지금 여당 하자는 대로 와가지고 된 게 뭐가 있냐? 없죠. 이거죠. 네. 지지율 10%대. 이러다간 정말 한 자릿수도 좀. 저희 이 국민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이런 비연이 있나 우리 민변 변호사 세 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방송분을 미리 녹음했습니다. 공개 방송을 해가지고. 예.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박주민 변호사.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당 협상 대표들이 그 유가족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유족분들 힘내십시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싸워서 진상규명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뭔가 답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지금 하자시는 거 안 돼요. 쟤네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저희 힘 없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진짜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놈들을 도려내야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당을 바꾸시지.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떤 생계 수단으로 정치 자영업자가 된 거지. 진짜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정치 자영업자들 네. 이 사람들 빨리 국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 정리해야 됩니다. 진정성도 없고요. 최소한의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국민의 그 뜻을 대리시켜서 이렇게 결정권을 줍니까? 그럴 수 없죠. 최종 책임자가 바로 박영선 의원 아닙니까? 네.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네. 뭐 사퇴를 했어요. 네, 제가 사퇴문을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구구절절 나르시시즘이 읽혀졌고요. 유가족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 전후 맥락을 보면은 유족 방안으로는 여당을 도무지 설득할 수가 없다. 어차피 안 된다. 이건 넘사벽이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난공불락일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나. 지금 원내대표 자리도 내놓지 않느냐. 그런 나를 동정해다오. 저는 그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저는 그 사퇴 문과 관련해서는 코멘트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코멘트할 가치가 없어서죠.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뭐 가치가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에는 또 우리 민동기 국장이 지금 처해 있는 포지션이 또 언론인의 포지션이고 저는 뭐 유사 언론인이고 막말 돼지고 하니까 저는 왜래요? 같은 언론인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뭔 같은 언론인이야. 저는 언론인의 그 탈을 쓴 돼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정말 다릅니다. 네. 과연 지금 뭐 정치권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 안 기웃거린 네. 제가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예. 그런 언론인 중에서 예.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인이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고요. 그런 식으로 뭐 언론인과 비언론인, 네. 유사 언론인 네. 이런 잣대 기준 나누는 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런 봅니다. 의미에서 보면 난 박종진 형보다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박종진 형은 저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다가 낙천해가지고 네. 다시 회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MBN으로 돌아왔다가 정리했잖아요. 예. 채널A 그 프로그램 정리하고 예. TV조선 갔잖아요. 예. 참. 이 형님은 끊임없이 그 정치에 대한 그 로망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얼핏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예,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여하간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우리 저 종진이 형님을 보면은 내가 저 형님보다는 좀 낫다. 인생을 뭐 그래도 나는 뭐 된똥 정도는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저는 겸손이라고 보고요. 하여간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네. 박종진 형보다도 내가 더 낫다. 이 차원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족들 앞에 가가지고 징징된 그 인간들보다는 내가 낫다. 전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저는요. 뭐 진짜 초선 의원 도전했다가 안 된 사람이지만 결국 뭐 이 정치 구도 속에서 뭐 내가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그만뒀습니다. 네. 그만뒀어요. 당을 위한다면 진짜 어떤 진보 세력의 집권을 위한다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누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네. 예. 정말 민폐 끼치면 안 되고요. 예, 정리하십시오. 예. 진짜 유족들한테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진짜 열불 터져가지고. 10월 2일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출연한 전자신문 노조위원장. 그동안 뭐 최대 광고주라고 해서 뭐 일부의 경제지들처럼 그 너무 노골적으로 그 삼성을 띄워주거나 아니면은 뭐 시리즈로 이렇게 삼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 띄워주는 기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었고요. 전문 용어로 업계 용어로 뭐 조칭한다 그런 말 하죠. 네네. 네.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삼성의 문제점, 뭐 심지어 경영 승계 구도를 포함해서, 그리고 평소 저희가 뭐 사회면이 없다 보니까 나갈 수 없었던 노동 현안들도 일단은 보도가 다 됐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5, 6개월을 대차게, 시쳇말로 대차게 거대 공룡과 맞서서 일합을 겨루다가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오보임을 인정하고 꼬리를 내리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도 그거를 정말 회사에 수차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납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 편집국장이 9월 26일자에 알립니다가 나가기 전날 그것도 뭐 오전도 아니고 오후 5시 반에 설명회를 갑자기 열어서 기자들한테 그 정정보도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 내일자에 내보낸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통보.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기자들이 여태까지 6개월 동안 그렇게 표현을 빌자면 대차게 싸워오면서 그 결과가 언젠가는 결말이 나겠지만 어떻게 나든 간에 정정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썼던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형태 어떤 식으로든 정정보도는 아니다라는 게 기자뿐만 아니라 뭐 경영진도 그렇고 이 싸움을 지휘했던 편집국장도 그렇고 일관된 어떤 태도였는데. 이 삼성과의 싸움의 최고 사령탑을 편집국장이 직접 수행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장은 지금도 구원모 사장인가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노조에서 성명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대표이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압박받을 수 있는 부분이 광고 매출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뭐 그 노사간 공식 테이블에서도 대표가 이제 공언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삼성으로부터 받는 매출 압박, 광고가 실제로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실은 삼성 무선사업부 쪽 관련 그 사업장에서 저희 신문이 한 1,000부 정도가 절독이 됐는데
네. 뭐 이런 상징적인 타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의 편을 그대로 빌자면 우리가 그 기자로서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좀 더 노력을 해서 뭐 이렇게 가더라도 그 매출 압박 때문에 무릎 꿇을 수는 없다. 김 잘 지부장. 싸우자. 이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김 지부장 말씀 중에 미안한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사 압축하듯이 핵심만 좀 전합시다. 어쨌거나 사장, 편집국장, 기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삼성하고 6개월간 겨루어 오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 아직 납득할 만한 게 뭐 들은 바가 없다 이 말인가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떻게든 그 기사를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물밑 협상.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 삼성과 싸우려고 마음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어쨌든 출구 전략을 계속 모색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정정보도가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전자신문하고 삼성전자하고 한판 싸움이 붙었는데 삼성전자가 이겼네요, 결국. 완판이죠. 예. 완패죠, 완패. 아니, 왜 되지도 않을 싸움 도전을 했었나요? 근데 어찌됐든 그 삼성의 저는 완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전자신문 쪽에서는 특히 전자신문 간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싶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완패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전자신문이 절충점을 찾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근데 문제가 좀 있는 게 지금 그 기사를 쓴 당사자 그리고 젊은 기수들 그리고 편집국 좀 기자들 다수의 편집국 기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신문과 삼성과의 그런 어떤 갈등 부분은 그런 외형적인 갈등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이제 전자신문 내부의 어떤 그런 갈등이 굉장히 격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막 성명서를 내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전자신문이 9월 26일자 19면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갤럭시 S5에 적용된 카메라 렌즈의 수율은 보도 시점 당시 양산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갤럭시 S5 생산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보도가 불찰이 있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못됐다는 사실상의 오보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알립니다로 했습니다. 알립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자기들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미디어오늘 측에 전자신문 측이 어떤 얘기를 해왔느냐. 우린 오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3월 17일자 전자신문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렌즈 생산 수율은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해서 자칫 갤럭시 S5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9월 26일 알립니다에는 당초 계획대로 생산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오보 인정한 이게 거지. 사실상 오보 인정한 거죠. 근데 오보 인정한 적이 없다. 아이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 궁색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보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명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역시 삼성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결국 광고 가지고 언론사를 누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TV는 뭐 삼성이 광고 준다고 한 적은 아직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삼성 광고를 받는 순간 바로 그게 독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일보 김명호 편집국장인가요? 그 양반이 이제 불신임을 나왔더라고요.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실은 진영전 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단판 짓겠다 해서 이제 면담을 신청했는데 청와대가 그 만남을 갖지 못하겠다라는 자신들의 단독 보도를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네.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던 거 아닙니까? 그 기자들 입장에서 정말 반발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자기들 기사가 오보였다. 네. 그것도 김기춘 실장이 막 고소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그때 가서 결국 백기를 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참 굴욕을 스스로 택한 이 언론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이를 때였고 좀 언론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좀 호소하고 싶은 마음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가져보면서 그렇습니다. 예, 미디어 토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